같은 여론조사 결과 갖고 얘기를 하면 오늘 또 그 국정운영 지지율 말고 또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에요. 예, 이 정당 지지도 19%. 이 20% 아래로 떨어진 게 굉장히 오랜만이죠. 좀 결과를 좀 김 부대표님이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차트 보고 계신데요. 지금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대선을 지고 나서 국민의힘이 그래도 20% 초반은 지켰다라고 봤고요. 이거를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튀어오르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법합니다. 그런데 지금 20% 선이 뚫렸습니다. 20% 선이 하향 돌파되면서 19%인데요. 21%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이 있더라. 뭐 이런 거. 뚫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대의 지지도를 국민의힘이 작은 정당이 아닌데도 10%대 지지도로 이제 주저앉은 이 상황이고 갤럽은 이것을 2020년 1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회고를 하면 2017년 대선에서 지고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고요.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거의 1년 있다가 그리고 민주당과 오차범위 내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로 만약에 주저앉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지방선거와 그리고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을 때에 과연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국민의힘을 좀 응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세대나 지역으로 봐도 좀 심각한 적시 이게 빨간불이 켜지는 것 같기는 해요.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맞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과연 그러면 20% 선을 무너뜨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시면은 지금 사실 세대별, 지역별로도 다 안 좋은데요. 한 가지 자영업에서 국민의힘이 16%포인트 빠졌습니다. 차트에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게 오차 범위를 넘어선 큰 폭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지금 사실은 자영업, 사실 민생 대책을 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부 쪽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세대별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세대별에서 보시면은 40대, 50대, 60대 이분들이 사실은 허리를 이루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여기에서 거의 국민의힘은 10%대 그리고 60대에서도 46대 22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뭐 40대 50대 지지율은 항상 민주당이 앞서긴 했었죠. 근데 그 폭이 더 넓어진 건가요? 넓어졌습니다. 30대에도 한번 보시면 국민의힘은 지금 10%대입니다. 20대에서 22대 22로 동률을 기록했지만 70세 이상에서도 34대 33으로 아주 극히 미세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러면 70세 이상에서도 약해지나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령대별을 보더라도 지역별 먼저 볼게요. 그러면요. 지역별 보시면은 사실은 그래도 국민의힘의 아성, 심장, 기반으로 불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TK겠죠? 누가 뭐래도 TK거든요. 근데 TK도 지금 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27이에요. 저런 여론조사 결과는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하고 비명이 나오는 겁니다. 연령대로 가볼게요. 그래도 60대, 70대 이상을 묶어서 국민의힘이 기반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60대는 더 이상 아니에요. 60대는 민주당 46, 국민의힘 20인데 70대 이상을 보십시오. 그래도 70세 이상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겠지. 민주당 34, 국민의힘 33이에요. 60대는 거의 이 두 여야의 그 지지율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던 연령대 아니었습니까? 보통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약하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일반적인 이슈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분의 1, 국민의힘이 3분의 2 정도여야 맞고요.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에 60대에서 굉장히 큰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절반 정도까지는 민주당의 주장에 더 동조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더니 지금은 저렇게 나타났습니다. 46대 22면 더블 스코어인데요? 더블 스코어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국민의힘은 굉장히 이번에 혁신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면 어렵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 소장님, 지금 사실은 그 안철수 의원은 코마 상태라고 얘기했고 윤희숙 의원은 방전된 배터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내려간 거는 어떤 단기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단기적인 요인보다는 가장 큰 이유는 비상계엄 여파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선거를 치렀는데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TK 출신인데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41.15%. 그 41, 2%를 받은 겁니다. 그 20% 어디 간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들어갔냐면 그때는 국민의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른바 지금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반대 정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싹 하고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기사회생하고
이른바 근곤일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절치부심도 없고 와신상담도 없고 오히려 네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앵커님? 이게 뭐 망연자실 이야기도 나오고 대량난감? 대량난감. 심지어는 대구에서는 이렇게 와그라노.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어려운 사자성어를 하면 석과불식이라는 것이 이게 열매가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후손을 위해서 먹지 않고 먹지 않는다. 먹지 않고 남겨두는 정도의 그런 열매의 과실 종자는 남겨놔야 되는데 있는데 예. 그것조차 남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야기한 방전된 배터리 이야기가 코마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바라는 것은 누가 뭐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대표라고 이게 아니라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이런 어떤 뿌리를 아예 완전히 그냥 바꿀 수 있는 뼛속 깊이 이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변신이 가능하냐, 혁신이 가능하냐. 이게 사실 지금 TK 또 PK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기대감인데 아직까지는 한참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 상태가 이렇다고 봐야 되겠죠. 김호신 부대표님, 이 예. 사실은 비상계엄 후, 그다음에 뭐 탄핵의 와중, 그다음에 탄핵 인용, 뭐 이 다 할 때까지도 사실은 20%는 넘었잖아요. 예. 한때 뭐 1월 달에는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 30% 예, 30%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는 뭐 어떤 이유를 달리 좀 찾아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 정도로 떨어질 때에는 자신의 진영에서 빠져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갈 건 다 나가고 빠져나갈 부분 중도에서도 다 나가고 이제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시던지 아니면 하신다 하더라도 모르겠다고 응답하시는 경우가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와그라노가 딱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던 사랑하시던 그런 유권자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는 회초리를 슬슬 꺼내고 있는 거죠. 이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방금 탄핵 말씀 주셨고요. 개헌 말씀 주셨는데 완전히 역사적으로 단절적인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좀 미진하다라고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요즘 또 나오는 얘기 중에 왜 이 김상욱 의원이 만들어온 말이죠. 언더찐윤이라는 말. 예, 그 말이 보통 이제 영남 쪽에 좀 지역 기반을 갖고 그 이 중앙 정치와 상관없이 내 지역 그리고 내 지역의 공천 이런 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일각의 의원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김상욱 의원이 정의를 했는데 언더찐윤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제 그런 의원들이 있다면 지금 현재의 그 TK, PK 지지율 조사 결과를 나오면은 이거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언더찐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른바 TK에서 또 PK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자기 이 정치 기반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그 중요한 것이 그대로 있으면 온전할까? 실제로 2017년 탄핵 국면에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었던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광역단체장을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어요. 민심은 또 바뀌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끊임없이 영구불변으로 국민의힘 보수정당을 응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지금 제가 만약에 혁신위원장이 해야 되는 것은 당헌 당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렇게 손절하는 그 내용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한 언더찐윤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나도 바꾸자. 이제는 우리가 한 기업인의 그 설명,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가 아니라 나도 바뀌어야 됩니다. 나도 바뀌어야 돼요.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보일 수 있어야 이 TK, PK, 이제 좀 한번 지원해볼까? 뭐 이런 게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른바 지금 망연자실한 석가불식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점, 신호탄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홍신 부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TK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뭐 오차범위 내에서 이 지는 결과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도 어차피 그 지난해 말에 그 윤상현 의원이 김재섭 의원한테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탄핵 그 이제 표결을 앞두고 1년 지나면 다 잊으니까 버티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또 그럴까요?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그 이전에 탄핵 개헌과 탄핵의 와중에 뭐 20%까지 내려갔어도
또 김문수 후보 나가니까 41% 받거든요. 그래서 이 TK가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정작 내년에 선거, 그다음 3년 후에 총선 아무런 문제 없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41%라는 함정에 일단 빠져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미끼가 돼버린 건데요. 41%가 아니고 21이나 30일이었다면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예, 야당이 되면서 굉장히 체질 개선을 하고 쇄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40일이 나오니 이건 먹을 게 있네. 정치인들은 먹을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략적 근시안에 빠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친윤 하더라도 먹을 게 있으면은 다음번에도 나는 당선이 될 텐데, 내 지역에서는 당선이 될 텐데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수의 심장 안방에서는 더 이상 바뀌지 말자라는 흐름이 강하게 나올 법도 합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는 소장파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소장파가 뭐 우재준 의원이라든지 사실은 이제 제도화하자, 물갈이를 인적 쇄신을 해보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의힘은 좀 희망을 걸어야겠지요. 아직도 40일에 취해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전략적 근시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울 사람이 있죠. 국민의힘에. 이 윤희숙 혁신위원장 어제 첫 회의를 갖고 당원과 국민에게 드리는 사죄문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과거 잘못 확실한 단절 이뤄내는 게 혁신의 시발점이 될 거다라면서 이 내용을 당원 당규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당의 당원 당규에 그 잘못된 과거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단절하겠다는 내용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돌에 새겨 넣는 거죠. 특히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자, 반성하고 사죄하는 걸 당원 당규에 넣고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하는 거를 당원 당규에 넣겠다. 이걸로 될까요? 일단 뭐 안철수 의원은 그전에 인적 청산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윤희숙 위원장은 인적 청산이라는 말은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것 자체가 충돌과 갈등으로 이제 빚어질 수 있다고 윤혁신 위원장도 감잡은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지율을 바꿔내지 못하면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망연자실한 상태, 보수의 와르르 상태가 와그라노 상태가 안 변한다는 겁니다. 예. 그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지금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그 내용은 지금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이 될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도 바꾸자. 보수만 남기고 다 싹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이 한 달, 조금 넘는 40여일 시간 동안에 윤혁신 위원장이 할 수 있을까?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건 정말 어떤 용단, 자기의 정말 백척 간두에 서 있는 그런 벼랑 끝의 심정으로 하는 사람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손을 잡아 내밀어줘야 되냐면 당의 원로들, 당의 중진들도 지금 다른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당은 와르르 됩니다. 자갈치시장에서도, 부산 자갈치시장에서도 와그라노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마음껏 해봐라. 다 받아들이겠다. 한 마음껏 이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사람이 바뀌어야 되면 사람이 바뀌고, 당의 정책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면 철학이 바뀌고, 이걸 40일 동안 정리해달라. 그대로 우리는 전당대회에서 그런 정당을 만들어내겠다.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겠다. 이걸 사실은 전 구성원들이 다짐할 수 있을 때,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관건은 이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당원 당규의 내용 말고 정말 윤혁신 위원장의 모든 것을 던졌을 때 그것을 다 받아들일 당의 지금 상태가 열려 있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으로 봐야죠. 김웅신 부대표님은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뭘 해야 지지율 올라간다고 보세요? 예, 첫 번째 저는 혁신위원장이 사실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졌습니다. 현역 정치인들은 자신이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선을 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전한 외부 인사가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당장은 이제 의원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대를 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원 당규에 반영이 된다라는 게 국민들 이 피부에는 와닿지 않아요. 그렇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는 정치인들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국민들 피부에 와닿아야 됩니다. 그러면 천막을 쳐야 돼요. 지금 가요. 민생 현장에 가서 뭡니까? 웰빙 농성을 할 게 아니고
열대야에 땀을 흘리면서 국민 분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강렬한 메시지를 드려야 된다는 그럼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시원한 곳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지금 밖에서 아주 열대야에서 고생하시는 그러면서도 일을 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노력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앞에 보여지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윤희식 혁신위원장이 됐으면 이제 당내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백의종군하고요. 밖에서 모셔와야 돼요. 밖에서 완전히 새로운 얼굴, 뭐 외국인도 좋고 완전히 청년들, 남자 여자 청년들도 좋고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네? 이렇게 돼야지 사람들이 그 전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들이 나오네라고 되면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인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그다음에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님.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